안녕하세요. 영어 재미 진아의 진아쌤이에요. 오늘은 중급 영문법 12번째 시간 가정법 if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I do 라고 쓰는 경우와 if I did를 쓰는 경우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문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if라는 단어는 만약의 뭐뭐라면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된다면 또는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만약에 이렇다면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를 만약 이렇더라면 이럴 텐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한번 문장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If I become president,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I will reduce taxes, 세금을 줄여줄 겁니다. 자, 이 경우에 if I become 이라는 현재 시제를 썼네요. 자,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좀 다르게 상상을 할 때 우리는 한 시제 뒤로 물러나서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if I become 이라고 했다는 건 내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된다면, 그러면 제가 세금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문장 누가 쓸까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나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제가 taxes를 reduce 해드릴게요. 세금을 줄일 겁니다. 이거는 되면은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if I became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I would reduce taxes, 세금을 줄일 텐데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 일어나기 힘든 일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안 일어날 일인데 가정해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어서 한 시대 뒤로 물러났어요. 또 물러나서 if I became 이라는 과거를 쓴 거죠. 과거 시제를 썼지만 과거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 그래서 한 시제 물러났더니 if I became president 이라고 한 거죠. 만약에 뭐 어린 꼬마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시제를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if 쪽에 어떤 시제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if I become 이라는 현재를 썼다는 건 정말 가능성은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할 거다. will 하고 쓰는 거고요. if I became 이라고 했다는 건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또 가정하고 상상할 때 쓰는 would를 뒤에 쓰게 됩니다. 요거는 공식처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if 쪽에 어떤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 뒤에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눈이 온다면, 만약 눈이 온다면 아이들은 눈싸움을 할 거예요. 자, 하늘 보니까 눈이 올 것도 같아요. 그러면 정말 눈이 올 확률이 그래도 좀 있는 거죠. 만약 눈이 오면 아이들은 눈싸움을 할 거다. 정말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뭘 쓴다 그랬죠? If it snows. 그렇죠. 현재 시제 쓰셔야 되겠죠. If it snows, children will have a snowball fight. 눈싸움을 할 거다. 자, 근데 하늘을 봤는데 날이 좋아요. 쨍쨍해요. 근데 눈이 올 기미는 전혀 없는데 만약에 눈이 오면 애들은 눈싸움을 할 텐데 근데 눈이 올 확률은 없는 거죠. 현실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을 상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if it snowed 과거 시제 쓰시고요. Children would have a snowball fight. 그죠? would 써서 일어나기 힘든 일을 이제 상상했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짝꿍처럼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if I did 과거를 썼어요. if 쪽에 과거를 쓰니까 뒤에는 I would 하고 썼는데 자, 조동사는 분위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뭐 could,
might, should 이런 걸 써도 돼요. 분위기에 맞춰서. 뭐 예문 하나 보시면요. 뭐 두 번째 상단에서 두 번째 예문 보면 if you get more exercise if you got more exercise네요. 더 운동을 좀 한다면 you might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을 텐데 몸이 더 상쾌할 텐데 got이라고 했다는 건 현실에 이 사람이 운동을 더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과거를 썼는데 might라고 썼다는 건 너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럴지도 몰라 라는 뭐 가정 추측 그쵸? 근데 첫 번째 거에서는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뭐 하실 거예요? If you won $1 million. 자, $1,000,000, $1,000,000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뭘 하실 건가요? won 썼다라는 거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if 쪽에 어떤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뒤에 알맞는 조동사를 쓰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볼 건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의 입장이라면, 내가 너라면 I would 하고 이제 쓰게 되죠. 자, 이때 if I was you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둘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문법상 맞는 건 if I were you예요. 그런데 이제 회화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if I was you를 쓰다 보니까 지금은 둘 다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if I was you가 맞아라고 얘기를 해요. 실생활에서 그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문법상으로는 원래는 if I were you라고 쓰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너가 될 확률은 없잖아요. 현실에. 그러니까 과거 시제 were you라고 쓴 거예요. if I was you도 괜찮습니다. 둘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 그녀는 이해할 텐데요. 설명한다면. 근데 실제로는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설명을 한다면 if you explained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설명한다면 그래서 더를 쓴 거죠. She would understand. 그녀는 이해할 텐데.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서 그녀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어.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한 시제 물러나서 if I were you. 그쵸? If I was you 하셔도 되고요. I would give him one more chance.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텐데. 이렇게 이제 would하고 같이 쓰실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if I had done. I would have done 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꼭꼭 돼요. 근데 나올 때는 요 if I had done if 쪽에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나는 뭐뭐 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르게 상상하는데 과거 시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더 뒤로 물러난 시제를 써야 되니까 과거 완료, had pp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the view was wonderful. 뷰가 굉장히 좋았었다. 과거죠? If I had a camera. 자, if I had죠. 요거 줄여서 쓴 말이긴 하지만 if I'd had a camera. 자, had pp 썼어요. I would have taken some pictures. 사진 좀 찍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때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었던 거예요. 그때 사진기 있었으면 좀 찍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것을 그때 이렇게 다르게 했었더라면 그때 뭐뭐 했을 텐데. 그래서 if 쪽에 had pp를 쓰면요. 뒤에는 would have pp를 씁니다. 왜? 또 한 시제 뒤로 물러나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would have pp를 쓴다. 요거 공식처럼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예문 좀 볼까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만약 그녀가 그것을 전에 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지난밤에 그 영화를 봤을 거다. 근데 지난밤에 그 영화 안 봤어요. 그 전에 보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보지 않았더라면 if she hadn't seen it before, 그 전에 보지 않았더라면 she would have seen the movie last night. 어젯밤에 그 영화 봤을 텐데. 근데 안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르게 상상한 거죠. 두 번째 M은 I didn't know it was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인지 내가 몰랐어. 과거에 몰랐던 거죠. 아, 내가 알았으면 그녀에게 전화를 한 통 했을 텐데 그때 몰라서 못한 거죠. 내가 알았더라면, 과거에 알았더라면 if I had known I would have pp니까 I would have called her. 그녀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하지만 그때 몰라서 과거에 난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걸 다르게 상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f 쪽에 had pp 썼고 뒤에는 would have pp를 썼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요. mixed time.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내가 그랬었더라면 지금쯤 이럴 텐데 시제가 조금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죠. 내가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쯤 이럴 텐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쯤 뭐뭐일 텐데 라고 하는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if I had gone to the party last night 어젯밤 내가 파티에 갔었더라면 어젯밤 나 안 간 거예요. 갔었더라면 I would be tired now 지금쯤 너무 피곤할 텐데 하지만 과거에 안 가서 지금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had pp를 쓰고 would have pp를 썼다는 건 과거에 그랬더라면 그때 뭐뭐 했을 텐데 그때 과거의 결과가 달랐을 텐데 하지만 이 mixed time은 과거에 그때 그랬으면 지금쯤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혼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had pp 쓰고 would 원형 썼다는 건 요거는 시간이 좀 혼합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나 어젯밤에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나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나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어제 늦게까지 깨어있어서 너무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if I hadn't stayed up, stay up late 하면 이제 늦게까지 계속 깨어있는 거죠. last night. 어젯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 I wouldn't be tired now.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근데 현실은 어젯밤 내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현실은 지금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급 영문법 13번째 시간 관계대명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보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신 거 복습 한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재미진아의 수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